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네. 자, 뭐 요즘 이슈가 많아요. 이 경찰들, 검찰들 수사권, 지휘권 좀 이렇게 좀 나눠놨나 싶었더니 도로 잡탕밥이 돼가지고 더 이상해졌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경찰들이 오히려 더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건드려가지고 경찰국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화내고 있다는데.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어제였습니다. 행안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 조직은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안부령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밑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지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 일단 주요 내용 먼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 자문위원회죠. 네. 위상이 좀 다른 거고요. 이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주로 이제 경찰국이라고 하는 것에 경찰들은 굉장히 그 반발이 그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렇죠. 왜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적 예산과 인력이 있는데 이건 장관 밑에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무부 치안본부 수준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 정도로 돌아가는 거라서 이름 자체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지금 그래서 멈춰진 거죠. 그냥 네, 그렇죠. 지원 조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인데 네. 이게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부령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경부 조직법이 따로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리고 경찰청장들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 밑에, 그러니까 장관 밑에 설치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장관이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징계 요구권. 특히 이제 4가지 정도가 얘기가 주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경찰하고 이 검찰이 뭐 상호 협조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네. 그 각자 뭐 예산도 가지고 움직이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아예 그냥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경찰이. 예, 국장 밑에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조선시대로 보면 문관 조직, 무관 조직이라고 하면은 검찰청은 문관 조직이고 경찰청은 무관 조직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 둔 건데 네. 그거를 뜬금없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도승지 같은 사람이 자기 밑에 그 무관 조직을 두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관 조직인 이 사람 이 도승지 따위가 뭔데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요. 지금 경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게 되면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경찰청장을 경찰총장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상해지고 행안부 장관이 왜 경찰청장을 지휘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내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없죠. 네. 왜냐하면 그걸 뭐냐면 일단은 그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 자체가 LA 경찰 말하자면 뉴욕 경찰 같이 그 어떤 주나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내무부 장관이라는 게 딱히 없었는데 이제 9.11 테러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그건 그 내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건 이른바 이제 반테러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내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대륙법계 쪽에서 나타난 건데 우리는 사실은 꼭 대륙법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건 경찰권이라고 하는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민의 직접적인 통제이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라는 것과 병치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경찰청장을 이렇게 자기 밑에 두겠다는 건 역사의 퇴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원래 논리가 그랬어요. 경찰은 통제해야만 된다. 통제를 당해야만 된다. 왜? 그들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좀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원래 주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고 특히 지위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접근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뒤집으면서 경찰 조직은 열등한 조직이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장관의 통제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법리적으로도 똑똑하고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너네들에게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겠다는 건데 너네가 도대체 반발하는 이유가 뭐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옛날처럼 뭐 대통령이 직접 너한테 간섭하고 그러면 그건 괜찮다는 거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사권도 이제 지금 정부 권고한 대로 하게 되면 인사권도 못 가지게 돼요, 사실은. 또 예산권도 못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게 돼요. 결과적으로 경찰은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게 되는데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검찰이 그리는 그림 방향대로만 모든 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수사의 최종적 방향을 결정 지은. 예, 검찰이 알아서 딱 지어놓고. 그거는 검찰이 검사들을 운영하는 방식과 동일한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매우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그렇죠. 방식.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게 틀을 문제. 짜놓고 답을 결정해놓고. 그렇죠. 그건 검찰의 방식인데 그건 네, 네. 문관들의 방식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거고 경찰은 30년, 50년 동안에 온 역사적인 것이 있죠. 네, 네. 3공화국, 5공화국 통해서 여러 민주적인 어떤 뭐 여러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헌법이 옮겨오는 부분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말이 논리상으로는 맞다고 하지만 왜 네, 그럼 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방식의 국가경찰위원회 법이 있고 그 속에서 지금 해가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유명무실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은 그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손영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제와 균형의 틀이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들을 그 치안정감으로 이제 앉히는 보직 인사 이걸 앞두고서는 면접을 자기가 봤어요. 이거 맞나? 이건 맞는 건가요? 이건 매우 건방진 거죠. 제 표현 좀 거칠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또 사실 또 금방 또 번복했어요. 그것도. 예, 예. 이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예, 건방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여태까지의 우리의 어떤 운영 원리 자체는 네. 경찰 내부에서의 추천이 있고 네. 그를 통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인사 검증이 된 후에 그것이 이제 이 청와대 말하자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이제 추천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형성돼 왔습니다. 왜 행안부 장관을 거기서 배제를 하냐면 분명히 법상으로는 재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이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법에 재청권이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무모하고 무지한 겁니다. 그래요. 자, 검찰 지금 총장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장기간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김호수 전 총장이 5% 다음부터 지금까지 검찰총장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어쨌든 여자 총장 한번 앉혀줄까 뭐 이렇게 해주고 또 사실은 우리말로 간 본다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혼자 알아서 지금 검찰 인사를 몇 번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패싱하는 거 아닌가요? 총장. 그렇죠. 예. 총장 없는 상태에서 예, 자기가 예. 다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걸 자, 반발한 거 아닌가요? 문재 정부 때 본인들이 반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왜 내로남불 아닌가요? 예, 그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그냥 그러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아예 그거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이상하기는 한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대법관까지 자기가 또 다 보고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공화국처럼 마치 대버릴 느낌이 있어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을 대하는 태도,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서 모든 정보와 권력을 몰아주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 않나요? 네,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똑같이 경찰에 적용될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정보 경찰에 대한 걸 어떻게 지금 민주적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제도 개선위원회는 그거는 장기 과제를 미뤘어요. 정작 필요한 부분은 장기 과제를 밀고 지금 잘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은
뒤집어 버리고 이게 지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특정한 어떤 개인이라든가 특정한 형태의 계통을 통해서 직접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사 엉망된다. 그건 당연히 어떤 정치지향적인 경찰이 당연히 그걸 바라보고 그쪽으로 수사를 돌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걱정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경찰 내부 분위기에서 뭐 우리 좀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실 실제 근데 경찰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집단 행동이 안 되죠. 네, 안 국가 되잖아요. 공무원이고 네, 특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각 경찰서에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의견 표출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의견 표출은 가능해서 협의 회장들이 지금 여러 이제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31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막 체계가 다 뒤집어져 버리게 되면 저는 경찰의 중립성도 사실은 우리가 보장을 해주지 못할 것 같고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정치적인 지향점을 가진 검찰의 행동에 따라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다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거가 저는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정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네. 경찰이 직접 이 실질적인 촉수 조직으로 들어와서 국민을 통제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뒤집기 위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민주화 그렇죠. 투쟁을 통해서 예, 많은 엄청 그 고생했죠. 목숨 바치고 그랬는데 네네. 그걸로 형성된 것이 지금의 체제입니다. 물론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는 것이 과제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약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실화하는 것이 역사적인 방향인데 네.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은 있는데 무시하고 본인의 경찰 국으로서 보내겠다는 것은 역사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해놨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검찰 수사권이 이제 폐지가 되고 경찰권이 그렇죠. 비대해지면서 대공 수사권도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졌던 그런 수사권도 대공 수사권도 경찰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렇게 모든 걸 다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도로 뺏어오거나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이 논리로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경찰이 또 모든 권리나 이런 걸 다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또 그렇죠. 주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검찰이 하도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또 지난번에 논리였는데 그렇죠. 이 양쪽 논리 속에서 어떻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결국은 어떤 정치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거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추천을 받아서 이른바 전직 경찰이나 전직 검찰 출신이 아닌 출신으로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그에 대한 조직들이 필요하고 또 지방경찰 조직, 경찰위원회 조직을 내실화하는 부분 이것들이 지금의 과제인데 지금 이 과제는 또 장기적으로 과제로 밀어버린 거죠. 네. 그러네요. 참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내지는 뭘 꼭 빨리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없고 그냥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밖으로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부분은 제도개선위원회에 전직 검사 출신들이 다수 들어와 있다. 그렇죠. 사실 경찰도 가장 반발하는 거는 아니 경찰 제도개선위 자문위원회 왜 검사는 그럼 검찰청 가서 하시죠. 법무부 가서 하시지. 그러면 왜 전직 경찰들이나 아니면 경찰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것에 그 경찰 개혁 운동을 했던 분들이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엉뚱하게 이건 인적 구성 그럼 우리를 물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근데 경찰에 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영이 안 되게 된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경찰위원회 자체의 구성 자체를 좀 내실화해야 되는데 그게 좀 단기간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에도 그것을 좀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바꿔버린 경찰위원회 구성은 원래 외부인으로 꾸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경찰위원회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패싱시키는 거죠. 장관이 다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위원들을 교체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경찰에 있는 치안관부터 경무관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1, 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의 어떤 보직 순환이라는 게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거보단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경찰 국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또 요것도 하나만 여쭤보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아직도 인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좀 하려는지 말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님이 너무 힘이 세셔갖고 알아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능력자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안 하시면 안 하실 거라고 전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검찰총장이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아니 근데 한 장관 다 하면 돼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법률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아, 검찰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법에 분명히 검찰총장이 있는데 네. 왜 법무부 장관이 다 하시려고 하는지 어. 그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능력이 되니까. 아니 능력이 된다고 다 하면 그 왕정으로 복구하는 게 낫지 그러면 그 한동훈 왕님으로 모셔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여성 검찰총장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또 있어요. 지금 그건 언론에서 뭐예요? 계속 소위 말하는 검찰 쪽을 많이 써주는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나고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25기 노정현 지금 창원지검장이 계속 물망에 나 오르고 그분 있는데 아는데. 그러세요? 네. 근데 소위 말하는 저기 대통령과 카풀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맨날 그놈의 카풀. 예, 카풀인데 사실은 이분이 특수통이지만 특수통이 아닌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도 네. 우호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좀 강한 검찰총장을 두면은 한동훈 장관께서 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거요. 바지는 바지인데 치마처럼 보이는 바지. 그러니까. 치마 바지가 필요하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건 예, 저기. 예. 근데 치마 바지가 필요하다. 사실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검찰총장의 위치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왜냐 한동훈 장관께서 다 지금 하신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래서 좀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양대 사정기관의 수장이 다 여성일 가능성 때문에 우선 제가 예전에 송정혜 네. 치안정감 말씀드린 것도 네네네.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이 상태로 가면은 이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정현 검찰총장, 송정혜 경찰청장, 그리고 이제 통제권은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저는 구색만 여성으로 맞춰놓고 사실은 그렇죠. 모든 걸 다 본인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게 걱정됩니다. 그럼 왜 법으로 이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놓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하지. 그래요, 맞아요. 이건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명단에 올렸던 사람은 이원석. 이분도 아는데. 그다음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이죠. 그다음에 김우건. 이분도 제가 알아요. 서울고검장. 또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런 분들 있고 그다음에 노정현 지검장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노정현 지검장 얘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예. 과연 좋으냐, 옳으냐? 물론 이제 여성 검사들이 33.6%니까 할 때가 되긴 됐는데 네네. 하필 시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시기가 하필이면 예, 애매하다. 우리 언제쯤 재밌고 좋고 행복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배상원 배포의 쪽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배포의 쪽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